안녕하세요. 뻔뻔한 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어젯밤 발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연준이 가장 기준금리 내리느냐, 동결을 하느냐, 올리느냐,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거 예상치와 딱 부합이 됐어요. CPI가 예상치보다 훌쩍 올라가 버리면 굉장한 어떤 경계심을 갖게 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가 있는데 예상 부합됐습니다. 근원 CPI도 둔화됐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아주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치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 변동성, 그리고 집값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준금리를 옮길 만한 여력, 스페이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표를 보면 고스란히 지금 2.7%에서 물가지수가 딱 멈춰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방정부의 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죠.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이 기조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기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계속적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뭔가 유동성 확대를 이 드라이브를 모토로 해서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 재정 확대 정책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2.7%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공식적인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이 high prices continue to weigh, 결국 이제 높은 이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 무게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 지표로 나오는 부분하고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물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 사람들 마트에 가서 뭔가 이 좀 양껏 쇼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이 물가 압력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생활 물가 체감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페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1월 달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98%, 90%가 훌쩍 넘어가죠.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졌네요.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든 인하할 거라는 전망은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젯밤에 그냥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전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미끄럼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푸르등기하게 그냥 푸릇푸릇 그냥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금융시장이 뭔가 좀 활기를 띠면서 가상화폐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1 플러스 1, 정말 금융시장에 이 쌍두마차처럼 쫙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이 지금 스탠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결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3조를 썼다. 근데 야, 어떻게 리모델링,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3조를 썼다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전날 나스닥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올랐었죠. 근데 이제 금리 전망이 동결 전망으로 싹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하루 정도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싹 잊어버리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이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결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한국은행도 역시 이 집값 문제 때문에 동결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정당한 어떤 이 주담대 금리 인상 굉장히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소신껏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소신껏 하면 안 되는데 원리금이 12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주담대 금리가 지금 6%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정말 차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나올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새로 정한 이자율이 뭐 5%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대금리 다 받아야지만 요 정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받는 분들은 6%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40만 원 증가하게 되고 1년이면 5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뭐 등골이 정말 휘게 생겼습니다. 원금이자 뭐 다달이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더 얹어서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파이가 커져 버리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규제 때문에 대환 대출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잘못 갈아탔다가는 또 뜨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의 이 대기 수요들은 지금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드머니 구축하자 해가지고 역행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5,000피가 이제 머지않았죠. 4,700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약간 주춤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어떻게 오른다? 직선으로 오르지 않고 꾸불꾸불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오릅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상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떤 이 파괴적인 어떤 랠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 1금융권입니다. 이달에만 27조 빠졌어요. 뱅크런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냥 무작위로 금융위기 발생해서 터져가지고 자금을 빼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장 그래도 내가 이 돈을 투입을 하면,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지금 피사의 사탑처럼 살살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현상이 오히려 은행이 예금금리 높여가지고 더 파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골드뱅킹 잔액 1년새 136%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마무시하죠. 이거 고스란히 다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4조씩 증발을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이죠. 그러니까 4조씩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은행 돈 예금을 깨고 내가 빨리 돈을 찾는 게 뱅크런이 아니라 머니무브 현상에 있어서도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갯벌 현상이죠. 완전히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하루에 4조씩 증발하고 투자 예탁금은 90조 원이고 골드뱅킹 잔액 1년새 136% 폭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금융시장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뱅크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파트 시장은 가뜩이나 지금 자금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 판에 이제 거래가 떨어지죠. 심지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수요들은 이제 아파트 시장 별로 안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구불 예금이 27조 원 넘게 확 줄어들었고 이거 다 빼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조 원이 감소했다는 건 다 고객들이 하루에 4조씩 쭉쭉 그냥 돈을 빼 나갔다는 얘기예요. 3조 9,261억. 다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피 시장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하락세인데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도 좀 0.2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는 이미 4,600선 넘었고 국민들 내리에는 이전에는 아파트에 돈 넣으면 그게 시세 차익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잘 모르는 아주머니들도 어디다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다 돈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주식시장의 과열 현상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 투자하셔도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뭐 어디
다 때려 넣으면 누가 어디 좋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 듣고 투자해버리면 돈 잃을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파보고 또 이거냐 저거냐 다 따져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지금 환율이 문제죠. 1476원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1440원 수순이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점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환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밑불을 떼주고 있으니까 주담대 금리 계속해서 금융채, 은행채 금리를 지금 들썩거리게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살짝 내려왔다고 하지만 뭐 거의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거 서학개미들이 뭐 대대적인 4조, 5조 이상의 뭐 12월 한 달간 미국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원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율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이유? 서학개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미국의 달러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다. 그러니까 국채 부분에 있어서 단기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달러를 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 수요가 급전 형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금융채 금리 추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자, 이렇게 되면 주담대 금리제 이 대출 빌려와가지고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매물로 딱 묶여있던 이제 매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아, 이거 집값은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매달 주담대 금리는 높아져서 내가 해결해야 될 커버링 쳐야 할 주담대 그 원금 이자는 갈수록 높아지지. 아, 빨리 팔고 나가자. 이런 어떤 심리적 움직임. 56,000건에서 지금 57,000건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6만 건으로 가면 아주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안 할 가능성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1월 중순부터 이 매물을 계속해서 출회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시장 지금 뭐 낙찰가율이 전국적으로 75% 선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시장에서도 누군가가 물건을 안 물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도 지금 70% 급감하고 있는데 거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기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역시도 1월 달에 동결기조로 가면서 이제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 한 한은은 올해 2026년 단 한 차례라도 기준금리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회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래량이 훅 떨어져 있는 집주인들이 안달이 나죠. 마용성이나 강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부자들이 좀 접근해오는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조금 가격 조정해서 팔기를 원하면 팔립니다. 근데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억 3천 떨어졌어요. 25%. 1월 10일 거래가. 남산 센트럴자이. 그러니까 비강남권이고 약간은 이 거래선상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성북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빨리 급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일신건형 휴먼빌, 이게 도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10억 깨졌습니다. 22% 하락하고 있죠. 서대문구도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그렇게 막 부릴 듯이 안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도 16억에서 13억 9천, 2억 1천만 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DMC 2차 아이파크. 강서구 역시도 마곡 쪽도 뭐 이전에는 엄청나게 회전율이 좋았는데 많이 지금 스탑이 됐고 지금 20억에서 17억, 3억 1천만 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잘 안 나오고 터지지 않았던 곳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기 위해서 집값을 내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 이후의 거래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강남권은 확실하게 거래량이 더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강남권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지표를 들여다보면 또 강남, 서초, 송파도 그닥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강남구가 지금 12월 달에 141건이에요. 오히려 거래량이 비강남권에 비해서 훨씬 더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니 3월 달에 이렇게 높은데 12월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낮네. 4월 달이 제일 낮았고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면서 더 낮게 나오고 있고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95건. 11월 달, 12월 달 더 낮아지고 1월 달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실질적으로 2, 3개월 전 거래량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는 뭐 강남 3구에서 가장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12월 달 거래에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선을 기록했던 그래프와 거의 키높이가 비슷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래량은 굉장히 거래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 국토부의 또 입장도 나왔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나옵니다.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리하고 있죠. 용산역. 뭐 입지로는 어마무시할 거고요. 주변에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고 한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정도의 이익 공용 딱 내버리면 이 주변 그냥 집값 다 잡히는 겁니다. LH 서리풀지구 2만 가구. 예. 서리풀지구도 뭐 여기 그린벨트 쫙 풀어버리면, 예, 지금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봉역까지 굉장히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캠프킴, 굉장히 미뤄졌죠. 근데 이번 공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만 가구에서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여기 용산 이 공원을 딱 옆으로 끼고 있어서 엄청난 입지죠. 여기도 용산역 가깝고, 예, 그리고 삼각지역 가까운 편이고, 요런 공급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원거리에 있는 뭐 서울하고 너무나 먼 인프라 조성도 안 된 이 경기권 아파트 아무리 공공분양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예. 뭔가 서울 도심에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딱 끼어 있고, 강남구 쪽에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 그리고 용산 국립공원 여기와 딱 붙어 있는, 여러분 캠프킴 같은 아주 요지에 있는 이런 이 공급들은 정말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확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적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급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냥 형식적 공급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4만 8천 채에서 5만 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가격도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나오면 그냥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 2, 30억 하는 아파트가 줄비한데, 이런 가격이 나와버리면 매수세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서 매수할 이유도 없고요. 아무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모저모 따져보신다면, 역시 지금 금융지형도 변화와 아파트 시장 굉장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우회로 틈새도 좀 잘 노리시면서 접근해 나가신다면 허들이 확실히 낮은 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또 아주 소중한 기회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토부에서 발표한 용산 캠프킴, 그리고 서리풀지구,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한 4만 8천 채 되는 공급 곧 쏟아질 예정입니다. 좀 잘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권의 머니무브 현상이 하루에 4조가 빠져나간다는 건 뭐 뱅크런에 준하는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이 금융시장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파트 시장 거래량도 확실히 더 줄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금융지형도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급변할 가능성 1월달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